그래도 다년간 제가 경험을 해보면서 그 윤활 작용을 해주는 게 바로 디젤, 경유, 연료입니다. 보통 연료 라인 초토화라고 하면은 수리비가 어느 정도 보통 예상이 되냐면,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오늘은 바로 지난 편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이 달려있던 것 중에 하나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디젤 자동차의 연료 라인 쇳가루가 돌았을 때 연료 라인 초토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게 한 1년 전쯤에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왜 연료 라인에 쇳가루가 도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연료 라인에 쇳가루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냐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한번 보려고 해요. 사실상 디젤 자동차 연료 라인 쇳가루 그러면은 꼭 차를 뽑기를 잘못한 것처럼, 어떤 차는 동일하게 관리가 돼도 쇳가루가 안 도는 차도 있는 반면에, 어떤 차는 정말 관리를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쇳가루가 도는 차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참 정하기가 애매하고 모호하지만은, 그래도 다년간 제가 경험을 해보면서 현장에서 경험을 해봤을 때 주의할 점, 아니면은 뭐 예방 수칙 같은 거, 그런 걸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링크를 찾아 드릴 건데, 이쪽에서 보시면은 왜 연료 라인 자체에 쇳가루가 발생이 되고 왜 연료 필터가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젝터로 쇳가루가 넘어가느냐에 대한 영상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고압 펌프입니다. 고압 펌프. 연료 필터 그 다음이 고압 펌프입니다. 자, 순서대로 연료 탱크에 연료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연료 탱크에서 저압 모터로 인해서 앞에 연료 필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연료 필터에서 불순물이 걸러지고 난 다음에 고압 펌프로 가게 되고, 이 고압 펌프에서 연료는 다시 이 고압의 연료가 커먼 레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송이 돼서 저장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 커먼 레일에 저장이 되어 있던 고압의 연료가 인젝터가 개방됨으로써 분사가 착 하고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쇳가루라는 게 발생이 어디서 되냐면, 바로 이 고압 펌프에서 쇳가루가 발생이 됩니다. 이 고압 펌프는 연료 필터 후단에 있다 그랬잖아요. 연료 필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압 펌프에서 이물질이 생성이 되는 것은 그 다음에 필터가 없어요. 뭐 얇은 망 같은 거, 이런 거 뭐 IMV 연료 조절 밸브 같은 데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큰 덩어리만 걸러줄 뿐이지 필터링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쇳가루라는 거는 고압 펌프에서 발생이 되는데, 이 고압 펌프에서 쇳가루가 발생될 수 있는 조건은 윤활이 안 될 때예요. 윤활이 안 될 때. 그러니까 고압 펌프에서 회전체가 플런저가 돌아갈 겁니다. 속에서 이렇게 고압 펌프마다 다르게 생겼지만 플런저가 돌아가면서 꿍깡 하면서 뭐 이렇게 돌아가는 타입이 있다라고 봤을 때 꿍깡 하면서 연료를 고압으로 만들어 주는데, 문제는 이 플런저도 금속이고 이 플런저 하우징도 금속입니다. 그래서 얘가 회전할 때는 이 안에 윤활 작용을 해줘야 될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 윤활 작용을 해주는 게 바로 디젤, 경유, 연료입니다. 이 디젤 안에는 파라핀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윤활막을 형성을 해주는데, 이 윤활막이 파괴가 되는 조건들이 바로 쇳가루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그러면 알아볼 수 있는 게, 윤활막이 파괴될 수 있는 조건, 디젤에 수분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연료를 떨어뜨려서 빈 고압 펌프가 돌아갔을 때, 그러니까 연료를 떨어뜨린 다음에 계속해서 시동을 거는 행위, 시동을 걸면 에어 빠지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연료를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뜨려서 시동이 꺼진 다음에 연료를 채워도 시동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연료 에어 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료는 반드시 떨어뜨리면 안 돼요. 디젤 같은 경우는 정말 더더욱 더웁니다. 빈 고압 펌프가 돌아갔을 때 연료가 없으니까 윤활이 당연히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은 연료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졌을 때입니다. 디젤은 약 70도에서 80도 이상이 되면은 윤활막이 점차 묽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연료 라인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즘 차량들
예전에 유로3 커먼레일 초창기 차량들은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돼 있지 않았었는데, 요즘 차량들은 연료 온도가 정확히는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80도에서 90도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동을 꺼트려 버립니다. 차량 시동을 꺼트려 버려요. 본인 스스로가, ECU가 판단을 해서. 연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윤활막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래서 연료 쿨러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차량들도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아우디 계열들 디젤 3.0 엔진들이 하부에 연료 파이프를 요렇게 꽈리를 틀어놔서 만들어 놨어요. 아우디 3.0 엔진 같은 경우는 고압 펌프가 굉장히 V블럭 가운데 뒤쪽으로 깊숙이 박혀 있는데, 그 사이를 DPF가 감싸고 있고 터보 차저가 감싸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료 온도가 많이 올라갈 법한 차량들은 연료 쿨링 시스템이 따로 존재해요. 그렇게 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유출을 해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과다한 연료 첨가제 사용입니다. 연료 첨가제는 당연히 차량 시스템의 보호를 위해서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연료 첨가제가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연료 첨가제에는 반드시 세정 능력을 필요로 하는 성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세정 능력이 있는 모든 케미컬들은 윤활막을 파괴하는 조건이 어느 정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까지 걱정할 만큼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건은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한 연료 첨가제 남용입니다.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몸에 필요한 약들도 과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들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료 필터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었는데,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연료 필터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연료 필터는 수분 관리도 같이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 결로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연료 탱크 내부에 수분이 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델파이 기준 차량, 델파이를 사용을 하고 있는 차량 기준으로는 연료 필터를 빠르면 2만 킬로, 늦으면 4만 킬로, 그리고 보시 계열의 시스템의 차량들은 4만 킬로에서 5만 킬로 정도의 연료 필터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방 방법으로는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예방 방법은 주유소 선택을 일단은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유소 선택이라는 게 소비자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회전율이 많은 주유소를 이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죠. 디젤 그러니까 연료 탱크 안에 보통 보면은 요즘 신차들이죠. 요소수 들어가는 차량들, 연료 탱크랑 요소수 탱크랑 주입구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그거를 혼동하시고 디젤 연료 주입구를 열고 또 요소수를 넣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의외로 좀 많이 있는 사례들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경유와 요소수가 만나서 결정화가 또 이루어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연료 라인 초토화입니다. 그건 더 힘들어요. 보통 연료 라인 초토화라고 하면은 수리비가 어느 정도 보통 예상이 되냐면, 아주 간단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시스템부터 사설 업체부터 수입 차종들까지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정식 서비스에서 수리하는 것까지 토탈 보통 견적이 최소 150만 원에서부터, 이게 아주 저렴하게 수리하는 거고요. 국산차들 요런 것들 수리할 때 한 150만 원 정도에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정식 서비스에서 수리하면서 보통 2천만 원이 좀 넘게까지. 원래 정식적으로 수리하는 거는 올 교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올 교환. 연료 탱크, 연료 라인, 연료 필터, 저압 펌프, 고압 펌프, 커먼 레일, 인젝터, 리턴호스, 플라이밍 펌프 있으면 플라이밍 펌프, 연료 히터 모두 다 올 교환을 해야 정석적인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산차도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진짜 만만치 않은 비용 발생하고요. 최소한 400만 원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1,500, 2,000부터 시작일 겁니다. 이러니까 주유소에서 실수를 해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차주분에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비용 부담이 없지만, 내가 만약에 셀프 주유를 하다가 아니면 보증기간이 끝난 차를 몰다가 아니면 실수로 요소수를 이렇게 넣었다라든지 이런 사례가 적용이 돼서 연료 라인
쇳가루가 돌게 되고 초토화가 된다면은 상식적으로 차에다가 몇 천만 원씩 이렇게 투자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설 업체를 방문을 하게 되고 전문적으로 쇳가루만 작업을 하는 업체들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쇳가루 작업하는 거는 굉장한 노하우가 필요하고요. 각각의 모든 부품들의 역할을 알아야 되고, 어느 부분부터 어느 부분까지 교환을 해야 되고, 또 어느 부분은 클리닝,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살릴 수 있을 것인가까지 같이 판단을 해야 되는 매우 좀 까다롭고, 자칫 잘못하다가 조금의 쇳가루라도 남아있게 되면 다시 돌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고압 범퍼 안에는 정말 정밀한 타이트하게 생긴 이 고압 범퍼 안에서 쇳가루가 하나라도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복수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정밀한 작업이 요하게 되고요. 자칫 잘못해서 만약에 하자가 난다고 한다면은 그거 고스란히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제가 겁만 들인 거는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만큼 굉장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연료라인 쇳가루에 대해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봤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주유소 선택을 잘하자, 그 다음에 요소수 넣을 때 신중해서 넣자, 그리고 셀프 주유 이용할 시 신중하자. 저 같은 경우에는 수입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웬만하면 그냥 셀프 주유가 아닌 사람이 주유해 주는 곳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십원 몇백원 차인데 혹시 잘못하면은 어마어마한 손해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입차가 비용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에 수입차 타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아예 셀프 주유 이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케미컬 과다 남용 금지, 뭐 몇만 킬로마다 한 번씩 넣고 뭐 이런 매뉴얼들이 있죠. 그런 매뉴얼들이 아니라 막 주유할 때마다 주유를 조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계속 남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으니까 계속 넣으면 더 좋아질 줄 알고. 그런데 그거 잘못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연료 필터 교환 시점 잘 지켜서 연료 필터 갈기. 사실상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건 주유소 선택과 연료 필터 관리,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주유소 선택은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거를 일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도 모르는데. 그래서 일반 소비자분들이 제일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연료 필터 관리,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고 유용하고 알차고 뭐 이런 정보와 작업 영상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를 해드릴 게 있는데, 더 이상 메인터넌스, 그러니까 뭐 흡기 청소, 인젝터 청소, DPF 청소, 이런 메인터넌스 영상은 더 이상 제 채널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공지를 만들어 드릴 건데요. 영상으로 하여금 메인터넌스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저희는 반대로 시간에 쫓기고 메인터넌스를 하다 보니 정말 중요한 정비사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걸 느낍니다. 저 같은 경우 우리들은 차를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예방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이렇게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만 점점 도태됨을 느낍니다. 저희는 매일 고장난 차량을 접해야 되고, 제 생각엔 접해야 되고, 머리 아파야 되고, 머리 쥐어 뜯어가면서 또 해결됐을 때는 희열도 느껴야 되고 보람도 느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좀 빠진 것 같아서 더 이상 제 채널에서는 메인터넌스 영상은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이 굉장히 더뎌질 거예요. 소재거리가 나와야 영상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은 어차피 돈에 연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됐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유용한 정보와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앞에 또 이렇게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